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좀 따가웠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주 시원해져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주하시고 바쁘시죠?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잘 달려오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평생교육방법론 3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평생교육방법론을 잘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수업할 내용은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재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장 우리가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5쪽에 보게 되면 성인학습자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그 사회의 학습자 중심에 관한 것들, 평생교육 패러다임에 있어서 그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학습자 중심 교육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고 또 교수자의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자의 역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차트에서는 우리가 개별화 학습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별화의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두 번째는 개별화 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고 세 번째 있어서는 우리가 교수자로서의 그 역할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회화 학습의 개념, 또 사회의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자의 역할 이런 것을 수업을 하면서 2주차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3차시 성인학습자를 이해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평생교육 뉴스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 원주에 있는 그 평생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그 성인학습자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에는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여기 소개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평생교육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찬찬히 보시게 되면 여러 종류의 그 것들이 평생교육에서 시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찬찬히 잘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방법론을 수업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에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되고 시간을 또 내서라도 우리 지역마다 살고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평생교육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성인학습자이면서 또 우리가 성인학습자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도가 되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분야를 하고 있지만 또 성인학습의 프로그램의 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악기를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사시에 3차 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학습을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생 교육 방법을 고안하는 성인 학습자는 성인 학습의 원리와 특징을 한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또 성인 학습자로서의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세 가지 학습 참여 동기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내가 이번 3차 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은 그 학습의 맥을 이어가는데, 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의 목표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동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그 대상자가 성인 학습자들이 되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의 그 학습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성인 학습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성인 학습자로서 학습 참여 동기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성인 학습자로서 사회복지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학습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성인 학습자들이 가지는 학습 참여 동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3차 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달성해야 될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성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자란 자발적인 학습 동기로 인해서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식, 비형식, 무형식 등의 어떠한 교육 형태로든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임. 이렇게 이것을 성인 학습자의 특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성인 학습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사회복지사를 라는 자격증을 또 따봐야 되겠다. 내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발적인 학습 동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 학습 연령기를 지날 때는 의무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제도권 안에서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적이어야 되지만 성인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가지는 자발적인 학습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동기를 통해서 내가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는 거죠. 나는 상태를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다고 하면, 내가 대학을 가서 또 이렇게 대학 또 그 학력 인정도 받고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자격을 따서 이렇게 내가 전문가가 되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학습을 진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했을 때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학교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에 의해서 교육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그 비형식 없이도 누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성인 학습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인 학습자는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성은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 강제성에 의한 아니면 또 의무적인 것에 그거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또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막 의존해서 한다기보다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경험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악기를 다루는 평생 학습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는 음악을 내가 좋아하고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또 어디에서 음악을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를 들었더니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울림을 주었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내가 그러면 악기를 한번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성인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인 바탕을 경험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내가 직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 때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있을 때, 생겨났을 때 이렇게 성인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내재적 동기로 학습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한번 배워보겠다 그러면 내가 멋지게 한번 피아노를 쳐서 내가 생일날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한번 해줘야지 하는 어떤 내재적 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 변화에 민감하고 학습, 환경 및 결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변화에 민감하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좋지 않았을 때에 어떤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그 평생교육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변화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가고 이럴 때는 긴 과정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지만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지속성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요리에 관련된 예를 들어 떡을 만드는 평생 교육에 참가를 했다고 하면 내가 이 과정을 마쳤을 때는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의 떡을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까지의 어떤 결과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드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린드만이라고 학자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성인학습자는 배움을 통해서 만족감을 계속 경험할 때 배움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성인학습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떤 전문인이 될 때는 긴 시간 동안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전문인이 되겠지만, 성인학습자는 이게 배움을 통해서 만족감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될 때 배움의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했을 때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계속하는 동기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인학습자는 실생활과 관련된 과제 중심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성인 학습자는 우리가 연령대가 일반적으로 학령기를 제외한 성인 학습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배워서 내 생활에 잘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그 효능감, 효율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생활과 관련된 그 과제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배운다고 하면 이것을 실제로 배워서 내 생활 속에서 우리 집에서 정말 나는 정리정돈을 잘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된 과제 중심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린드만은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인학습자에게 경험은 큰 자원이며 성인학습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나만의 이렇게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 하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 조리사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식자 자격증, 양식 자격증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격에 도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성인 학습자는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이 큰 자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평생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린드만이 정의한 성인 학습자의 특성은, 성인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교수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교시 때도, 1주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인 학습자로서 학습자이지만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교수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자가 되었을 때는, 교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강자들과 또 교수자가 상호 학습 과정에서 참석하는 안내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자의 특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개인 간의 차이는 벌어진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학습은 이렇게 어떤 곳이나 시간이나 장소 등의 개별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학습자가 여럿이 모인 곳에서 내가 교수자가 될 때는, 그 교수자들이 이거 통으로 이렇게 개별화에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이 들수록 개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을 했을 때 설명을 잘 이해하는 정도와 또 어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화가 중요하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으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는 성인학습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는 첫째, 다중의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중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회사에서 여러 가지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엄마이기도 하고 또 아빠이기도 하고 또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다중의 역할과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성인학습자다라고 스미스는 이야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인학습자는 많은 인생 경험을 축적해서 그 학습 형태 및 학습 환경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인 학습자 인생 경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 경험을 쌓아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이게 축적이 되어져 있을 것인데, 그런 축적해서 학습 형태 및 학습 환경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런 학습하고 있는데, 이런 학습 형태, 그죠? 이것도 하나, 인터넷 학습도 하나의 학습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 환경. 그래서 내가 간단히 이런 학습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이런 그 뚜렷한 선호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인학습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여러 발달 단계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어떤 신체에 있어서 발달 특성들이 있죠. 그런 발달 특성들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신체적으로 지금까지 왔고, 또 심리적인 것들, 심리적 요인들이 많이 있죠. 심리적인 요인,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성인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불안 요인도 겪고, 스트레스도 겪고, 또 어쩌면 우울을 겪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발달 단계를 거쳐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영역 안에서도 내가 우리가 집안에서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 또 조금 더 넓은 지역사회 안에서 또 넓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영역에서 발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모두가 성인에 이르렀고 성인 학습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 불안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계속 성인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 해오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처음 오래 학습을 하던 때에서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감이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 졸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미스는 성인학습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뒤에도 보게 되면 또 다른 학자, 메리암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성인학습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성인학습자는 독립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사회복지의 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매 시간마다 올려지는 여러분들이 학점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수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과목을 잘 시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인학습자는 풍부한 학습 자원이 되는 경험을 저수처럼 축적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학습자가 되면 이렇게 기억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도 잘 이렇게 기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어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기억 속에 잘 기억이 되어서 오래 기억에 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풍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인학습자가 가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성인학습자는 사회적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할 필요성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이 역할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성인 학습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은퇴 이후에 내가 기존의 은퇴 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내 역할이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은퇴 이후에 내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 어떤 기능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을 평생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성인학습자는 사회적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학습을 하기도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성인학습자는요, 지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내가 배웠던 것을 10년 뒤에 써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배운 것을 바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학습자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자기가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느라고 자기가 음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평생 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주로 살다가 살림을 하지 않다가 자기 아이가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내가 딸을 위해서 정말 미역국을 한번 끓여서 보겠노라 해서 학원에 가서 그것을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인학습자는 내가 이것을 배워서 후일에 쓴다기보다 할 수 있으면 바로 즉시성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에 관심을 두게 된다 하는 것이 성인학습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게 되면요. 성인학습자는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내 내부 동기에 의해서 내 안에서 난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내 삶이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더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내적 내부 동기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메리암은 성인학습자의 특징을 5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학습의 특성,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성인학습자의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성인학습을 정의하고 있는지 3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성인학습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실용적 학습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죠? 성인학습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바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특징. 두 번째는 성인학습자는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획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 방법의 학습이나 경험학습, 경험을 통해서 전환학습과 같은 특성이 있으므로 누구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학습에 대한 주체성, 능동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누가 시켜서 했어봐.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될 때에 이렇게 능동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자기 주도성, 내재적 동기, 우리 성인학습자에게는 외적인 것보다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또 생활 중심 문제, 자기 확신, 자기 반성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성인학습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신다고 하면 성인학습자의 특성이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한번 꼭 잊지 말고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전체적으로 교재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꼭 읽어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래 우리 이번 시간에 좀 잠시 쉬었다가 2차 시 그러면은 2차 시에는 그러면 성인학습자에 있어서 그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기 아동학습과 성인학습의 원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